그 집안이 처음 무너진 것은 불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불은 작았고 들보도 타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날 밤 종가를 뒤집어 놓은 것은 사당 뒤편에서 피어오른 희미한 연기와 그보다 먼저 사라진 한 권의 책이었지요. 사람들은 처음에 작은 불이라 여겼습니다. 한밤중에 누군가 다급히 불이야 하고 외쳤고 종가의 하인들과 여인들이 물동이를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젖은 흙냄새와 타는 종이 냄새가 뒤섞여 마당을 메웠고 사당 처마 밑으로는 매캐한 연기가 낮게 깔렸습니다. 허나 이상한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불은 금세 잡혔는데도 집안 사람들의 얼굴에는 안도보다 겁이 먼저 떠올랐지요. 사당 문턱 앞에 선 이들은 불길이 얼마나 번졌는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뛰어들어 문서함을 살폈고 누가 떨리는 손으로 그 안을 뒤졌으며 누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뒤를 돌아보았는지가 더 또렷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별록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마당의 공기가 뚝 멎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불을 끄느라 허둥대던 이들도 그제야 더 큰일이 따로 났음을 알아차린 얼굴이 되었지요. 사당 뒤 서고에 두던 문서함은 뚜껑이 비뚤어져 있었고 안에 들어있어야 할 족보 별책 한 권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길이 막 잦아들 무렵 안채 쪽에서 더 다급한 비명이 터졌지요. 어르신께서 쓰러지셨습니다. 그 소리에 사람들은 우르르 안채로 몰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등잔불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어르신은 요 위에 기대듯 쓰러져 계셨습니다. 숨은 이미 끊어져 있었고 방 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하였습니다. 마치 조금 전까지 사람이 오간 흔적은 있었으되 정작 중요한 말은 모두 벽과 천장 틈으로 숨어버린 듯하였지요. 안주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하였고 행수는 연신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문 밖에 줄지어 섰고 친족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밤중에 사당에서 작은 불이 나고 족보 별책이 사라지고 그 와중에 집안의 어른이 갑자기 숨을 거두었으니 누가 보아도 심상치 않은 밤이었지요. 그런데 그때부터 집안의 시선은 묘하게 한 사람에게로 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둘째 며느리 서 씨였습니다. 서 씨는 아이를 안은 채 방 한쪽에 서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놀란 사람과 다를 바 없었으나 누군가가 먼저 입을 열자 사방의 눈이 한꺼번에 그리로 쏠렸지요. 소인이 보았습니다. 서 씨가 그 밤 사당 쪽으로 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다른 이도 곧 말을 보탰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불이 나기 전부터 서 씨가 밖에 나와 있었다 하였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신 밤인데도 사람들은 슬픔보다 먼저 서 씨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따지고 들었습니다. 사당의 불길보다 어르신의 마지막보다 사라진 별록과 며느리의 발걸음이 더 급한 것처럼 굴었지요. 서 씨는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 끝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잠에서 덜 깬 얼굴로 어미의 옷깃만 움켜쥐고 있었지요. 그때 장남 윤석주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밤 서 씨가 사당 쪽에 간 것은 사실입니까? 서 씨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방 안의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입만 바라보았고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불러왔지요. 한참 만에 서 씨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사당 쪽에 간 것은 맞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기다렸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범인이 드러난 것처럼 구는 이도 있었지요. 허나 서 씨는 곧바로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소첩이 불을 낸 것은 아니었고 어르신께 해를 가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누구의 귀에도 곧장 닿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겁에 질린 얼굴과 뒤늦은 고백만 보고 있었지. 그 안에 든 사정을 들으려 하지는 않았지요. 그날 밤 종가에는 불보다 더 위험한 것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붙기 시작하면 쉽게 꺼지지 않는 말,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장 알맞게 씌워지는 의심이었지요. 사당의 작은 불은 이미 꺼졌으나 집안의 눈빛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끝내 한 사람을 죄인으로 세우고서야 멈출 기세였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종가 바깥에서 말발굽 소리가 멎고 먼 길의 흙먼지를 뒤집어 쓴 한 사내가 대문 앞에 내려섰습니다. 많은 말을 먼저 하지 않는 사내. 허나 한 번 입을 열면 감춘 말의 순서부터 바로 세우는 사람. 조선 탐정 정도하니 그날 밤 마침내 그 종가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정도한이 대문을 넘어들어섰을 때 종가 안은 이미 울음을 다 쏟아낸 집처럼 고요하였습니다. 허나 그 고요는 슬픔이 다 지난 뒤의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잘못된 말을 내뱉지 않으려 입술만 굳게 담은 집의 고요였지요. 그는 마루에 오르기 전 마당부터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사당 쪽 흙은 아직 젖어 있었고 물동이 몇 개는 옆으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불은 크지 않았던 듯하였으나 사람들이 뛰어다닌 자국만은 어지럽게 남아 있었지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불을 끄느라 허둥댄 밤의 흔적보다 먼저 눈에 밟히는 것은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막 돌아가신 집치고는 모두가 슬픔보다 다른 것을 더 급히 감춘 낯빛이었지요. 행수가 허리를 깊이 굽히며 맞이하였습니다. 멀고 급한 길이셨을 터인데 이런 변을 당한 집에 걸음해 주셨어. 정도하는 그 말을 다 듣지 않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불은 언제 잡혔습니까? 행수는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조의를 표할 줄 알았던 모양이었지요. 허나 정도하는 그런 틈을 잘 주지 않는 사내였습니다.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금세 물을 퍼날라 막았지요. 어르신께서 쓰러지신 것은 그 뒤입니까? 행수의 목이 마른 듯 한 번 메었습니다. 예, 사당 쪽 소란이 잦아들 무렵에야 안채에서 비명이 났습니다. 정도하는 고개를 끄덕인 뒤 마루 위에 모인 사람들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안주인은 아직 눈가가 젖어 있었고 장남 윤석주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 씨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지요. 그녀만 따로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방 안의 모두가 제각기 다른 까닭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누가 그것을 숨기느냐, 숨기지 못하느냐의 차이만 있었지요. 정도하니 물었습니다. 처음 별록이 없다는 말을 꺼낸 이는 누구입니까? 방 안의 시선이 잠깐 얽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 짧은 틈을 정도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장남이었습니다. 불이 난 뒤 사당 뒤편 문서함을 살피는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그리 중요치 않아 보입니다. 정도하는 곧장 되묻지 않았습니다. 그 잠깐의 침묵이 도리어 사람들을 더 조이게 하였지요. 중요합니다. 낮은 목소리였으나 마루 끝에 앉은 이들까지
몸을 바로 세우게 만드는 한마디였습니다. 불이 먼저였는지, 책이 먼저 사라졌는지, 누구 눈이 먼저 그리로 갔는지는 다 중요하지요. 장남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허나 바로 맞받아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제야 안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이 밤에 그런 것을 따져 무엇하겠습니까? 사람 하나가 이미 죽었는데. 정도하는 비로소 안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무례하지 않았으나 물러남도 없었지요. 그러하니 더 따져야 합니다. 죽은 분이 어르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큰 마루가 잠잠해졌습니다. 누구도 섣불리 안주인의 말을 받지 못하였지요. 정도하는 행수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젯밤 서 씨가 사당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는 이는 누구입니까? 행수가 손짓하자 젊은 하인 하나가 앞으로 나와 엎드렸습니다. 얼굴은 아직 애되었으나 눈빛은 불안으로 흐려져 있었지요. 소인이 보았습니다. 어디서 보았습니까? 중문 곁에서요. 사당 쪽으로 가시는 듯하였습니다. 혼자였습니까? 예, 아마도. 정도한의 눈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마도입니까? 하인의 어깨가 움찔하였습니다. 밤이어서 분명히는 허나 서 씨인 줄은 알았습니다. 얼굴을 보았습니까? 하인은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침묵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무너진 셈이었지요. 정도하는 더 몰아붙이지 않고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불이 나기 전부터 서 씨가 밖에 나와 있었다고 하니는 이번에는 늙은 노파 하나가 무릎걸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래 집안일을 본 사람인 듯 눈치를 먼저 살피는 얼굴이었습니다. 소첩이 들었습니다. 부엌 쪽 계집 애들이 수군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군요. 노파가 곧바로 말끝을 삼켰습니다. 정도하는 그제야 사람들 사이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누가 직접 본 말이고 누가 남의 말을 받아 옮긴 말인지 방 안의 결이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지요. 그는 마음속에서 이미 첫 줄 하나를 긋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은 모두 같은 말을 하는 듯 보였으나 실은 아무도 같은 장면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정도하니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사당부터 보겠습니다. 장남이 곧바로 말했습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보셔도 늦지 않을 일입니다. 정도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늦습니다. 짧은 두 글자였으나 윤석주의 말은 거기서 잘리고 말았습니다. 사당 뒤편 서고는 이미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문서함은 한쪽 뚜껑이 비스듬히 들려 있었고 자물쇠는 억지로 비튼 듯 틀어져 있었지요. 불은 문턱 가까운 종이 꾸러미 몇 장과 헌장부 모서리만 훑고 지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정도하는 쪼그려 앉아 그 흔적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불은 분명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책을 삼키려 든 불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눈을 다른 데로 끌어가기에 알맞은 불이었지요. 그는 문서함 안쪽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재가 묻은 자리는 많았으나 한가운데는 도리어 깨끗하였습니다. 책 한 권이 오래 놓여 있다가 막 치워진 자리처럼 보였지요. 정도하는 몸을 일으키며 낮게 말했습니다. 불보다 먼저 손을 댄 이가 있군요. 뒤따라온 이들 가운데 누군가 숨을 죽였습니다. 허나 그는 곧장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놀라는 얼굴은 대개 두 번째, 세 번째 보는 편이 더 또렷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지요. 사당을 나온 정도하는 이번에는 어르신의 방으로 향하였습니다. 방 안은 이미 정리된 듯 보였으나
서안 위에는 먹이 마르다만 벼루가 놓여 있었고 붓 끝은 가지런히 씻기지 않은 채 옆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히 붓을 놓은 뒤 다시 손댈 겨를이 없었던 모양이었지요. 정도아는 말없이 방 안을 살폈습니다. 넘어진 것은 없었고 크게 몸부림친 흔적도 없었습니다. 허나 방이 지나치게 단정하다는 것 또한 때로는 수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서안 곁에 한참 서 있다가 문 밖에 선 장남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을 마지막으로 뵌 이는 누구입니까? 이번에는 장남이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소자입니다. 무슨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집안일 몇 가지를. 몇 가지라 하시면 윤석주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허나 그는 이내 낮게 답하였습니다. 제사 준비와 친족 모임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정도아는 그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아낀 것이 아니라 아직 더 아껴야 할 말을 확인한 셈이었지요. 그가 다시 큰 마루로 돌아왔을 때 서 씨는 여전히 아이를 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처음보다 더 지친 얼굴이었으나 이상하게도 두려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빛이 눈가에 남아 있었지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말을 꼭 누르고 있는 사람의 얼굴에 가까웠습니다. 정도아는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처음으로 직접 말을 건넸습니다. 서씨. 방 안의 시선이 다시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 밤 사당에 가신 것은 사실이라 하셨지요. 서씨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왜 가셨는지 들려주시지요. 서씨의 손이 아이의 등을 더 꼭 감싸 쥐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누구도 함부로 기침 한 번 하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말이 그 대답 하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Get water, quickly! The fire is spreading! We must save the ancestral tablets! Hurry, move faster! 서 씨는 곧바로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이 들어갔고 고개는 자꾸만 아래로 떨어졌지요. 큰 마루에 모인 이들은 모두 그녀의 입만 바라보았으나 그 기다림은 하나 같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변명을 들으려 하였고 누군가는 죄를 굳히려 하였으며 누군가는 제 이름이 그 입에서 나올까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정도아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말을 시작하기 전 먼저 그 침묵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부터 살피는 사내였습니다. 한참 만에 서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저녁 무렵 사랑채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말다툼이 들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큰 마루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도아는 눈길만 들어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의 말씀이었습니까? 서 씨의 입술이 잠시 굳었습니다. 아버님과 시숙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안 주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허나 먼저 움직인 것은 정도안의 시선이었습니다. 그 눈길이 안 주인 쪽에 잠깐 머무르자 안 주인은 더는 말을 잇지 못하였지요. 정도안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서 씨는 아이를 품에 더 바싹 안으며 답하였습니다. 또렷이 다 들은 것은 아니옵니다. 허나 아버님께서 이제는 바로 세워야 한다 하셨고 시숙님께서는 그리하시면 집안이 뒤집힙니다 하셨습니다. 큰 마루 한쪽에서 누군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정도아는 그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박자 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 뒤는요? 아버님께서 내일 족친들을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제사 순서도 아이 자리도 더는 그냥 둘 수 없다 하셨지요. 그 말이 끝나자 서 씨는 품에 안은
아이를 한 번 더 끌어안았습니다. 그제야 정도하는 그녀가 왜 그 밤 사당 쪽으로 향했는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겁먹은 사람의 걸음이 아니라 제 아이의 앞날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은 어미의 걸음이었던 것이지요. 정도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당으로 가셨군요. 서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님 말씀 끝에 별록이란 말이 들렸습니다. 소첩은 그 뜻을 다 알지는 못하였으나 그 책이 나오면 아이의 자리도 달라질 수 있겠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확인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윤석주가 낮게 끼어들었습니다. 듣기 좋은 말로 꾸미는군. 짧은 한마디였으나 그 자리에 앉은 이들의 시선을 다시 흔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허나 정도하는 윤석주 쪽을 보지도 않고 말하였습니다. 아직 묻는 이는 저입니다. 낮고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허나 그 말이 떨어지자 큰마루에는 다시 쉽게 말을 보태는 이가 없었지요. 정도하는 다시 서 씨를 보았습니다. 사당에 갔을 때 문서함은 어찌 되어 있었습니까? 서 씨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녀는 그 장면을 다시 더듬듯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뚜껑이 반쯤 들려 있었습니다. 잠금쇠도 비뚤어져 있었고 안은 뒤집힌 듯 어수선하였습니다. 불은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 대답이 떨어지자 마루 끝에 앉은 두어 사람이 잠깐 서로를 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움직임이었으나 정도하는 놓치지 않았지요. 그는 마음속에 조용히 한 줄을 그었습니다. 서 씨가 사당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누군가 먼저 손을 댄 뒤였습니다. 정도한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안을 보셨습니까? 예, 한 번 보았습니다. 무엇이 없었습니까? 서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본 것을 다 말하면 더 깊이 끌려 들어갈까 두려워하는 얼굴이었지요. 허나 정도한의 눈은 숨기는 쪽보다 말하지 못하는 쪽에 더 오래 머무르는 법이었습니다. 책 한 권이 빠진 자리 같았습니다. 무어라 적힌 책인지는 모르나 오래 놓여 있던 자리만 깨끗하였습니다. 정도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불보다 먼저 책이 사라졌다는 줄기는 제법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행수를 불렀습니다. 이 집에서 문서함을 돌보던 이는 누구입니까? 행수는 얼른 앞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어르신께서 직접 챙기셨고, 근래에는 큰 아드님께서도 자주 손을 대셨습니다. 다른 이는 행수가 머뭇거렸습니다. 안주인마님도 가끔 열람하셨습니다. 그 말에 안주인의 손끝이 옷자락 위에서 멎었습니다. 정도하는 그 장면을 한 번 본 뒤 아무 말 없이 사당 뒤 서고로 다시 향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조금 더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앞서 볼 때에는 불이 훑고 지나간 자리만 눈에 들어왔으나 두 번째로 들어서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였지요. 바닥 한쪽에는 반쯤 탄 종이 뭉치가 있었고 벽장 아래에는 낡은 장부 한 권이 비스듬히 밀려 나와 있었습니다. 정도하는 그 장부를 집어 들었습니다. 겉표지는 그을렸으나 안쪽은 아직 읽을 만하였습니다. 쌀과 배, 제사 비용, 머슴 품삯 같은 항목들 사이로 오래된 필치가 군데군데 남아 있었지요. 처음 몇 장은 평범하였습니다. 허나 중간쯤 넘기자 그의 손길이 멈추었습니다. 맨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짧은 기록 하나였습니다. 계묘년 3월 아이 초상 뒤 절간 시주 쌀 5말, 배 한 필. 아이 초상 뒤 절간에 시주를 넣는 일 자체가 아주 드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허나 이상한 것은 그 다음 줄이었습니다. 같은 필치로 마치 남이 보지 않기를 바라는 듯 비좁게 눌러 적혀 있었지요. 집안 안으로 알리지 말 것. 정도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이의 초상을 치렀다면 집안이 모를 리 없고 숨길 까닭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굳이 집안 안으로 알리지 말 것이라 적어두었는지 그 한 줄이 먼저 마음에 걸렸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장부를 2장 더 넘겼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기록이 나왔습니다. 유모삭 2번 드림. 앞사람 목 끊지 말고 뒷사람 목 새로 얹음. 이번에는 액수까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쌀 2말, 무명 1필, 달삭 반냥. 그것이 같은 달 안에서 2차례 나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아이를 돌보는 집에서 유모삭시 2 몫으로 나가는 일은 흔치 않았지요. 더구나 앞사람 목 끊지 말고라는 말은 원래 있던 유모를 내치지 않은 지체. 다른 유모 목까지 더 얹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도하는 그 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이 초상을 치렀다고 적어둔 집에서 같은 무렵 유모 삭은 오히려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죽은 아이의 뒤실이라기보다 살아있는 아이 하나를 감추거나 바꾸어 돌보는 집안의 장부 같았지요. 그때 윤석주가 뒤늦게 물었습니다. 그 장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도하는 장부를 덮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상관없어 보일 수도 있지요. 그는 장부 귀퉁이를 손끝으로 한 번 짚고는 낮게 덧붙였습니다. 허나 집안이 오래 감춘 것은 대개 큰 방에서가 아니라 이런 장부 귀퉁이에서 먼저 얼굴을 내밉니다. 누구도 곧바로 그 뜻을 묻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겨누는지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정도하는 장부를 행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글을 쓴 이가 있습니까? 행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 들여다보다가 답하였습니다. 예전 살림을 적던 늙은 유모의 손 같습니다. 안채 이를 오래 보던 사람이라 예전 장부에는 그 손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유모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행수의 얼굴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몸이 많이 쇠하였습니다. 몇 해 전부터는 뒷채 작은 방에만 누워 지냅니다. 정도하는 장부를 다시 받아 품 안에 넣었습니다. 손길은 급하지 않았으나 눈빛만은 조금 전보다 더 멀리 가 있었습니다. 사당의 불, 사라진 별록, 어르신의 죽음. 그 셋이 모두 한밤의 일이라 여겼더니 어쩌면 뿌리는 훨씬 오래전으로 내려가 있을지도 몰랐지요. 그가 서고 문턱을 넘으며 말하였습니다. 그 유모를 뵙겠습니다. 윤석주가 한 발 앞서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깊은 밤입니다. 늙은 이가 정신도 흐리니 내일 보셔도. 정도하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윤석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늙었다 하여 혀까지 풀린 것이냐 하고 나무랄 수는 있어도 늙었다 하여 입을 아예 막아둘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 말이 떨어지자 큰 마루의 공기가 다시 한 번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윤석주는 더는 나서지 못하였고 안주인도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정도하는 장부를 품 안에 넣은 채 천천히 뒷채 쪽으로 걸었습니다. 바람은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고 종가의 긴 복도 끝에는 등잔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 끝방에 이 집안이 오래 감추어온 첫 번째 입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정도하니 뒷채 끝방 앞에 멈추었을 때 복도 끝 등잔불이 바람에 한 번 길게 흔들렸습니다. 방문 아래로는 희미한 양 냄새와 오래 묵은 이불 냄새가 함께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사람 하나가 오래 누워지는 방에는
되게 비슷한 냄새가 배지만 그날 밤 그 방 앞에 선 이들의 숨은 그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행수가 먼저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벽 쪽으로 낮은 요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늙은 유모가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몸집은 이미 반쯤 꺼진 불씨처럼 작아져 있었으나 눈빛만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지요. 그녀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다가 뒤에 선 사람들 가운데 윤석주를 보자마자 손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도하는 그 작은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놀라실 것 없습니다. 묻고 갈 말만 묻겠습니다. 늙은 유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을 한 번 달싹였을 뿐이었지요. 목소리가 먼저가 아니라 겁이 먼저 목을 막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정도하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유모의 머리맡에 놓인 낡은 목함 하나를 보았습니다. 크지 않은 것이었으나 자주 여닫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 뚜껑 가장자리는 손때로 반질거렸지요. 그는 그것을 당장 열지 않았습니다. 물건보다 먼저 사람의 눈이 그리로 가는지 보는 편이 더 빠를 때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 산림장부는 이분 손을 거친 것이라 들었습니다. 유모의 눈꺼풀이 한 번 떨렸습니다. 맞습니까? 한참 만에 쉰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도 알아보시겠군요. 정도하는 품 안에서 아까 본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는 초상 기록이 적힌 줄과 유모 삭시, 2번 나간 줄을 차례로 짚어 보였습니다. 유모는 처음에는 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허나 오래 감추어둔 글줄이 다시 눈앞에 놓이자 끝내 고개를 돌리지 못하였지요. 그녀의 시선이 그 줄 위에 멎는 순간 방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정도하니 낮게 물었습니다. 아이 초상 뒤에 절간 시주를 넣고 같은 달에 유모 삭슬 2몫 냈습니다. 죽은 아이의 뒤처리였다면 설명이 안 되는 장부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유모는 곧바로 답하지 못하였습니다. 메마른 입술이 한 번 달라붙었고 손끝이 이불자락을 조금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윤석주가 문 밖에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늙은 이가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예전 일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도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답할 리는 아직 따로 있습니다. 짧은 말이었으나 문 밖 기척이 잠시 멎었습니다. 정도하는 다시 유모를 보았습니다. 죽은 아이가 하나였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유모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곧장 정도한을 보지 못하고 방바닥 한 점만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열리고 있었지요. 말하십시오. 정도한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으나 이번에는 한치도 물러날 자리가 없었습니다. 한참 만에 유모가 갈라지는 숨 사이로 말을 꺼냈습니다. 처사기는 오래 못 갔습니다. 행수가 숨을 죽였습니다. 문 밖에 서 있던 안주인도 문살을 짚은 손끝에 힘이 들어갔지요. 유모는 눈을 감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100일도 못 채우고 숨이 끊어졌습니다. 어른들은 그날 밤 집안을 잠그고 울음도 크게 못 내게 하였습니다. 방 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정도하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제 발로 들어가 꺼내는 말은 억지로 뽑아낸 말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오기 마련이지요. 그 뒤에는요. 유모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며칠 뒤 밤중에 아이 하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허나 정도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소첩 같은 늙은 것이 어찌 다 알았겠습니까? 허나 싸게 쌓인 채 안채 뒷문으로 들어왔고 그 뒤로는 아무도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정도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제 장부의 기록은 단순한 수상함이 아니라 오래 덮어 둔 사실의 그림자가 되어 가고 있었지요. 그래서 유모삭 씨 두 목 나갔군요. 유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있던 사람은 죽은 아이를 거둔 쪽 이를 맞고 뒤에 얹은 몫은 새로 들어온 아이 쪽으로 붙였습니다. 글이 적어 두라 하였지요. 남이 보면 알아차리지 못하게. 정도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문 밖 사람들을 더 조이게 하였지요. 그러고는 물었습니다. 그 일을 시킨 이는 누구였습니까? 유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문 밖을 흘끗 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짧았으나 분명히 한 사람을 찾고 있었지요. 정도한이 낮게 말하였습니다. 그 눈길이면 충분합니다. 허나 입으로도 들려주셔야 합니다. 유모는 손으로 이불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안채 어른들이 그러셨습니다. 안채 어른들만이었습니까? 그 물음에 유모는 더는 바로 답하지 못하였습니다. 허나 그 머뭇거림 자체가 그 일에 안채만 얽힌 것이 아님을 이미 보여주고 있었지요. 정도하는 거기서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모든 말을 쏟게 하면 정작 가장 무거운 말은 다시 숨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살짝 결을 바꾸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서 씨의 아이는 어떻습니까? 유모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조금 전과는 다른 떨림이 눈에 어렸지요. 그 애는 죄가 없습니다. 쉰 목소리였으나 그 한마디만은 뜻이 또렷하였습니다. 서 씨 말입니다. 그 밤 사당에 간 일도 어르신, 이를 해친 일도 다 그 애미의 죄로 몰아세우고 있으니 그 말이 맞습니까? 유모는 입술을 깨물다시피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문 밖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큰 마루에 모여 있던 사람들까지 숨을 죽인 듯 복도 넘어 기척도 잠잠해졌지요. 정도하니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무엇이 아닙니까? 유모는 이제 울음인지 기침인지 모를 숨을 토해 내며 말하였습니다. 서 씨는 그 밤 늦게야 갔습니다. 사당 쪽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아이 일 때문에 겁이 나서 갔지요. 허나 그 애미가 갔을 때는 문서함이 이미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정도한의 시선이 날카롭게 가라앉았습니다. 분명합니까? 예, 소첩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문 밖에서 안주인이 크게 숨을 삼켰습니다. 윤석주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정도한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보셨습니까? 복도 끝에서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서 씨가 들어가기 전 사당 쪽에서 먼저 빠져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행수의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정도한은 이번에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유모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눈만 감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오래 묵은 두려움이 그대로 배어 있었지요. 정도한은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서 씨의 누명을 벗기려면 그 이름이 필요합니다. 유모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한참 만에 그녀는 떨리는 숨 사이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사내였습니다. 걸음이 급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을 다 아는 사람처럼 사당 뒤편을 돌아 곧장 안채 쪽으로 사라졌지요.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허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균열이 생겼습니다. 지금껏 사람들은 서 씨가 사당에 갔다는 사실 하나만 붙들고 있었으나 이제는 그보다 먼저 그곳을 드나든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 나온 것이지요. 정도하는 묻던 손을 거두며 유모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막 열린 입을 다시 겁으로 닫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 들은 말은 헛되이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유모의 손이 조금 풀렸습니다. 정도하는 그제야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자 복도 끝에 서 있던 사람들의 낯빛이 등잔불 아래서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안 주인은 말없이 눈을 피하였고 윤석주는 서 있는 자세만 바꾼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지요. 정도하는 그 둘을 천천히 바라보다가 낮게 말하였습니다. 이제는 서 씨가 사당에 갔다는 말만으로는 모자랍니다. 아무도 선뜻 대꾸하지 못하였습니다. 서 씨보다 먼저 그곳에 든 사람이 있었고 서 씨가 보았을 때 문서함은 이미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명을 씌운 입이 따로 있다는 뜻이지요. 그 말이 떨어지자 복도의 공기가 서늘하게 굳었습니다. 이제 의심은 더는 한 사람에게만 머무를 수 없게 되었지요. 정도하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허나 침묵 끝에 남은 것만으로도 충분하였습니다. 서 씨를 향해 한쪽으로만 몰리던 눈길이 그 순간부터는 조금씩 다른 얼굴들 위로 흩어지기 시작하였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윤석주의 손이 소매 끝에서 아주 잠깐 굳어지는 것을 정도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사소한 떨림 하나가 이 긴 밤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도한이 큰 마루로 돌아왔을 때 그곳의 공기는 조금 전과는 또 다르게 굳어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묻지 못하고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던 듯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얼굴들이었지요. 끝방까지 따라가지 못한 이들은 그 짧은 사이 무슨 말이 오갔는지 몰라 더 불안해하였고 끝방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선 이들은 차마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정도하는 곧바로 앉지 않았습니다. 큰 마루 한가운데에 선 채 방금 다녀온 뒷채 쪽을 한번 돌아보고는 천천히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지도 않았으나 그 자리에 앉은 이들에게는 한참처럼 느껴졌지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서 씨가 사당에 갔다는 말 하나만 붙들고 사람을 몰아세울 수 없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큰 마루의 시선이 한꺼번에 모였습니다. 서 씨는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을 주었고 안주인은 눈을 들지 못하였습니다. 윤석주만이 가만히 앉아 있었으나 그 가만함이 도리어 더 부자연스러웠지요. 정도하는 행수를 향해 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어젯밤 서 씨가 사당으로 갔다고 처음 입에 올린 이는 누구였습니까? 행수는 바로 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안주인 쪽을 한번, 윤석주 쪽을 한번 훔쳐볼 뿐이었지요. 소인이 분명하지 않은 말을 여러 사람이 한 목소리처럼 되풀이한 것이지요. 정도한의 말은 조용하였으나 행수의 머리를 더 깊이 숙이게 하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누가 보았다고 하고 누가 들었다고 하고 누가 그럴 리 있다 하며 덧붙였습니다. 허나 막상 따져보면 아무도 서 씨가 불을 내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문서함에 손대는 것도 보지 못하였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 큰 마루가 잠잠해졌습니다. 지금껏 당연한 듯 굴러가던 의심이 그제야 발밑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지요. 윤석주가 낮게 말하였습니다.
서 씨가 사당에 간 것은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정도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지요. 서 씨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숨기지 않은 사람과 끝까지 순서를 바꾸어 말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수상한지는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윤석주는 대꾸하지 못하였습니다. 안 주인이 그 틈을 메우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밤이 깊고 집안이 어수선하였으니 말이 조금 뒤섞였을 수도 있습니다. 정도한은 그 말을 그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뒤섞였습니까? 아니면 뒤집혔습니까? 그 짧은 물음에 큰 마루 끝에 앉은 친족 하나가 자세를 바로 고쳤습니다. 누구도 그 말을 가볍게 넘기지 못하였지요. 정도한은 더 이상 빙 돌리지 않았습니다. 끝방에 늙은 유모가 말하였습니다. 서 씨가 사당에 들기 전에 이미 그곳에서 먼저 빠져나온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 순간 큰 마루 위의 공기가 한 번에 식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무릎 위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서 씨는 놀란 듯 정도한을 바라보았고 윤석주의 눈은 잠깐 아래로 떨어졌지요. 정도한은 사람들의 반응을 훑어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서 씨가 사당에 갔을 때 문서함은 이미 어질러져 있었다고도 하였습니다. 뚜껑은 들려 있었고 잠금쇠는 비뚤어져 있었으며 책 한 권이 빠진 자리는 이미 남아 있었다 하였지요. 이제는 누구도 바로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까지 서 씨에게 씌워두었던 누명이 큰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행수가 마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 서 씨마님이 가시기 전에 이미 정도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먼저 사당에 들었습니다. 그 말은 짧았으나 충분하였습니다. 이제 문제는 서 씨가 사당에 갔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간 사람이 누구냐가 되었습니다. 윤석주가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늙은 유모의 말 하나만으로 집안을 흔드실 셈입니까? 정도한은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모의 말 하나만이 아닙니다. 그는 품 안에서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불에 그을린 가장자리가 등잔불 아래 어둡게 드러났지요. 사당 뒤 서고에서 나온 장부입니다. 아이 초상 뒤 절간 시주를 보냈다는 기록, 그리고 같은 무렴 유모 삭시, 두 몫으로 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몇몇 친족의 시선이 곧장 안주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안주인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정도한은 장부를 덮으며 말하였습니다. 이 집안은 어젯밤 일만 감춘 것이 아닙니다. 훨씬 오래된 일부터 덮어두었고 그 오래된 일이 이제와 별록과 함께 다시 드러나려 하였지요. 그 말이 떨어지자 큰 마루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어젯밤의 불과 죽음이 한밤중에 돌발한 변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고 느끼기 시작하였지요. 서 씨가 아이를 안은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소첩은 말끝이 다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허나 정도한은 그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서 씨가 어젯밤 사당에 간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그 사실만으로 문서함을 뒤진 자도, 불을 낸 자도, 어르신 일을 해친 자도 될 수는 없습니다. 서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처음으로 그 얼굴에 억울함이 아니라 오래 붙들고 버티던 두려움이 조금 풀리는 기색이 어렸지요. 하지만 정도한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 하나의 누명을 벗기는 것만으로는 이 집안에 들러붙은 거짓이
아직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윤석주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물음을 바꾸어야겠습니다. 큰 마루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 씨가 왜 갔는지가 아니라 서 씨보다 먼저 사당에 든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모두의 입이 한꺼번에 서 씨 쪽으로만 향했는지를 말입니다. 윤석주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허나 바로 그 움직이지 않음이 정도한의 눈에는 가장 먼저 흔들린 것으로 보였지요. 정도한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뒤늦게 간 사람을 범인으로 세우려 하였습니다. 그리 보면 어젯밤의 순서가 비로소 맞아떨어집니다. 그 말이 끝나자 큰 마루에 모인 이들의 눈길이 더는 예전처럼 서 씨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못하였습니다. 흩어지던 시선들은 안주인에게로, 행수에게로, 그리고 끝내 윤석주에게로 조심스레 옮겨가고 있었지요. 서 씨의 누명은 그제야 본격적으로 금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한 번 난 뒤에는 쉬이 메워질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한 차례 마당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등잔불이 가늘게 떨렸고 큰 마루의 그림자도 길게 흔들렸지요. 정도한은 그 흔들리는 그림자들 사이에서 끝내 입을 다물고 버티는 얼굴 하나를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큰 마루에는 한동안 아무도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서 씨 한 사람에게만 쏠려 있던 눈길이 이제는 제 갈 곳을 잃고 마루 위를 떠돌고 있었지요.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오래 움직이지 못한 것은 윤석주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으나 조금 전과 같은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티고 앉아 있는 모습은 같아도 이제는 그 버팀이 의심을 막아 주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지요. 정도한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사람 하나를 정면으로 세울 때 그는 먼저 그 사람 주위의 공기부터 바꾸는 사내였습니다. 큰 마루의 분위기가 이미 기울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말 한마디가 칼끝처럼 서는 법이었지요. 그는 윤석주를 바라본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는 윤석주께서 말씀하셔야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큰 마루가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윤석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정도한은 기다려주는 듯 서 있으면서도 실은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있었지요. 어젯밤 어르신을 마지막으로 뵌 이가 윤석주라고 하셨습니다. 윤석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사당의 별록이 없어진 것도 누구보다 먼저 아셨지요. 윤석주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불이 났으니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정도한은 곧장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지요. 당연한 일이라 하셨습니까? 그 짧은 물음이 떨어지자 마루 끝에 앉아 있던 친족 하나가 저도 모르게 허리를 폈습니다. 불은 작았습니다. 들보를 태울 불도 아니었고 서고를 모조리 집어삼킬 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주께서는 불길보다 먼저 별록부터 찾으셨지요. 어찌 그리 급히 그 책부터 떠올리셨습니까? 윤석주의 입가가 굳었습니다. 집안의 중요한 문서였으니 그리한 것입니다. 정도한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하긴 하였겠지요. 허나 이상합니다. 불이 막 잡힌 밤, 집안 어른이 갑자기 쓰러진 밤, 사람이라면 먼저 불길이 번졌는지, 어르신 숨이 붙어 계신지부터 살필 법한데 윤석주께서는 별록부터 찾으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큰 마루의 공기가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하던 생각이 정도한의 입을 빌려 처음 모양을 드러낸 것이었지요. 안 주인이 더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지금 큰아들을 범인으로 몰아가려는 것입니까? 정도한은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답하였습니다. 몰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낮았으나 단단하였습니다. 안 주인도 그 뒤로는 더 말을 잇지 못하였지요. 정도한은 다시 윤석주를 향했습니다. 서 씨는 제 발로 사당에 갔다고 하였습니다. 숨기지 않았지요. 허나 윤석주께서는 끝방의 늙은 유모를 막으려 하셨고 사당의 불도 작았다 하시면서 별록부터 찾았습니다. 어르신을 마지막으로 뵌 이도 윤석주였습니다. 이쯤 되면 누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겠군요. 윤석주의 손이 무릎 위에서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정도한은 그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았지요. 어젯밤 어르신과 무슨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이번에는 마루 위가 더 조용해졌습니다. 행수도 하인들도 서씨도 누구 하나 헛기침조차 하지 못하였지요. 윤석주가 낮게 답했습니다. 제사 준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뿐입니다. 정도한은 그 말을 바로 끊지 않았습니다. 한 박자 쉬고 나서야 다시 물었지요. 그러면 어찌하여 서씨는 사랑채 앞에서 내일 족친을 부르겠다. 아이, 자리를 바로 세우겠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윤석주의 눈이 비로소 정도한 쪽으로 들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노기가 있었으나 그보다 더 짙은 것은 급해진 기색이었습니다. 겁먹은 며느리의 귀에 들린 말을 어찌 다 믿으십니까? 정도한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겁먹은 사람은 말을 더하지 못합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기보다 들은 말의 끝자락만 붙드는 법이지요.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게다가 서 씨의 말은 끝방의 증언과도 맞습니다. 서 씨가 사당에 갔을 때는 이미 문서함이 흐트러져 있었다 하였고, 늙은 유모 역시 서 씨보다 먼저 그곳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있었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 것은 하나뿐이지요. 큰마루의 시선이 다시 한꺼번에 윤석주에게 모였습니다. 누가 먼저 사당에 들었으며 누가 뒤늦게 간 서 씨를 가장 알맞은 범인으로 세우려 하였는가. 윤석주의 턱선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허나 이번에는 정도한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별록이 왜 드러나면 안 되는지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안 주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행수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고 친족들 사이에서는 억눌린 숨소리만 오갔지요. 정도한이 말을 이었습니다. 윤석주께서는 어르신 방에서 나와 사당의 불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사당의 일을 먼저 알고 나서 어르신 방으로 가셨습니까? 그 물음은 길지 않았으나 마루 위 사람들의 얼굴빛을 한꺼번에 바꾸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물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죽음이 같은 밤에 일어났다는 사실만 보았지 그 둘의 앞뒤를 따져본 사람은 아직 없었지요. 윤석주가 처음으로 대답을 놓쳤습니다. 입술이 잠시 벌어졌다가 아무 말도 되지 못하고 다시 닫혔지요. 정도한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늦는군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허나 그보다 더 매서운 다그침은 없었지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다면 이렇게 오래 생각하실 까닭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큰 마루 끝에서 누군가 숨을 삼켰습니다. 조금 전까지 윤석주의 말이면 곧장 고개를 끄덕이던 이들조차 이제는 그 얼굴을 곧바로 보지 못하였지요.
윤석주가 끝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저 하나를 세워두고 모든 죄를 씌우려는 것입니까? 정도환은 차갑게 답하였습니다. 죄는 제가 씌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젯밤 일의 순서가 그리 흘러가고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는 더 또렷하게 덧붙였습니다. 서 씨는 이제 아닙니다. 그 사실만은 분명해졌습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큰 마루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 씨 쪽을 피하듯 보던 눈길들이 이제는 오히려 윤석주의 표정 하나, 말끝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모여들고 있었지요. 서 씨는 아이를 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으나 그 얼굴에서만은 처음으로 오래 눌려있던 숨이 아주 조금 풀리고 있었습니다. 정도환은 그 변화까지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사람 하나를 넘어뜨리는 것보다 사람들이 스스로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깨닫게 만드는 쪽을 더 잘 아는 사내였지요. 이윽고 그는 큰 마루 한가운데에 선 채 마지막으로 말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서 씨가 왜 사당에 갔는지를 물을 일이 아닙니다. 윤석주께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르신께서 내일 바로 세우려 한 것이 대체 무엇이었는지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그 말 뒤로는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등잔불만 가늘게 흔들리고 바깥 바람만 마당 끝을 스치고 지나갔지요. 그리고 그 고요 한가운데에서 정도환은 마침내 윤석주를 죄인처럼이 아니라 더는 숨을 곳 없는 사람처럼 정면으로 세워 두고 있었습니다. 큰 마루는 쥐 죽은 듯 잠잠하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 씨를 향하던 눈길은 이제 하나같이 윤석주에게 머물러 있었지요. 정도환은 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선 채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이제는 윤석주께서 숨기신 말을 들려주셔야겠습니다. 윤석주는 곧장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정도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방에 마지막으로 든 이도 윤석주였고 사당의 별록이 없어진 것을 가장 먼저 입에 올린 이도 윤석주였습니다. 게다가 서 씨가 사당에 갔을 때에는 이미 문서함이 어질러져 있었지요. 이쯤 되면 우연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안 주인이 더는 못 참고 말을 받았습니다. 큰아들이 집안일을 챙긴 것이 어찌 허물입니까? 정도환의 눈길이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허물은 챙긴 데 있지 않습니다. 너무 먼저 알고 있었다는 데 있지요. 그 한마디에 안 주인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정도환은 천천히 품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마루 위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 손으로 쏠렸지요. 그가 꺼낸 것은 접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 방 서안 밑에서 나온 글입니다. 윤석주의 눈빛이 그제야 분명하게 흔들렸습니다. 정도환은 종이를 펴서 들었습니다. 내일 족친을 모으라. 제사자리와 아이의 순서를 바로잡을 것. 별록을 감추지 말라. 짧은 글이었으나 마루 위 사람들의 얼굴을 바꾸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행수는 머리를 더 숙였고 안주인은 손끝으로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서 씨는 아이를 안은 채 그대로 굳어버렸지요. 정도환이 종이를 접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윤석주께서는 이 글을 알고 계셨습니까? 윤석주가 이를 악문 채 답하였습니다. 처음 보는 글입니다. 정도환은 곧장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하였지요. 그 짧은 침묵이 도리어 윤석주의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신 글이라 하기에는 정도환이 낮게 말하였습니다. 얼굴빛이 지나치게 급해 보이는군요.
그 말이 떨어지자 큰 마루 끝에 앉아 있던 친족 하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윤석주의 말을 선뜻 받지 못하였지요. 정도하는 종이를 다시 품 안에 넣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내일 바로 세우려 하셨습니다. 제사 자리도 아이의 자리도 별록도 그대로 사람들 앞에 내놓으려 하셨지요. 그러니 누군가에게는 그 밤이 마지막 기회였을 것입니다. 윤석주가 마침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저를 범인으로 모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도한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계십니다. 마루 위가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정도한은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방에 들어가 무슨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말했습니다. 제사 일을 의논했다고. 그뿐이었습니까? 그뿐이요. 정도한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르신 방 서안 밑에 이런 글이 남아 있겠습니까? 왜 어르신께서는 굳이 별록을 감추지 말라 적으셨겠습니까? 누가 감추려 든다는 뜻이 아니고서야. 윤석주는 쉽게 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도한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별록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 내일이 오기 전에 누군가 손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을요. 행수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주인의 호흡도 거칠어졌지요. 그때 서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버님께서는 정말 제 아이 자리를 바로잡으려 하셨던 것입니까? 정도하는 서씨를 돌아보지 않은 채 답하였습니다.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밤 사당보다 어르신 방이 더 급했던 이가 있었겠지요. 윤석주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어졌습니다. 정도하는 그 손을 한 번 본 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당의 불은 작았습니다. 허나 사람들 눈을 돌리기에는 충분하였지요. 별록을 감추고 어르신 방에서 있었던 일을 덮고 뒤늦게 간 서씨를 죄인으로 세우기에는 더없이 알맞은 불이었습니다. 안 주인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그런 말은 함부로 불경을 말하기에는. 정도하니 안 주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 집안이 감춘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말에 안 주인은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도하는 다시 윤석주만 바라보았습니다. 서씨는 제 발로 사당에 갔다고 하였습니다. 숨기지 않았지요. 허나 윤석주께서는 어르신과 나눈 마지막 말을 숨기고 계십니다. 어느 쪽이 더 무겁겠습니까? 큰 마루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윤석주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정도한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내일 족친을 부르시면 윤석주께서는 무엇을 잃게 되는 것입니까? 그 물음은 길지 않았습니다. 허나 이번만큼은 윤석주가 바로 버티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고 시선을 들었다가 다시 내렸지요. 그 한순간이면 좋겠습니다. 정도한이 낮게 말하였습니다. 바로 그 얼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내일 사람들 앞에서 감춘 순서를 바로 세우려 하셨고, 윤석주께서는 그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어르신 방에도 먼저 들고, 사당의 별록에도 먼저 손이 가고, 서씨의 발걸음은 가장 좋은 핑계가 되었겠지요. 윤석주의 입가가 굳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조금 전처럼 버티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부터 막아야 할지 헤매는 얼굴이었지요. 정도한은 더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당장 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에 몇몇이 놀란 듯 정도환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나 그는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대신 이 집안 사람들 모두 앞에서 사당 문서함을 마지막으로 만진 이가 누구인지, 어르신 방에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반드시 다시 묻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큰 마루는 더 이상 예전의 큰 마루가 아니었습니다. 서씨를 죄인으로 세우던 자리에서 이제는 윤석주가 끝내 입을 열게 될 자리로 바뀌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변한 공기 한가운데서 정도환은 이미 다음 질문을 정해둔 사람처럼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정도환은 알았습니다. 다음 날이 오기 전에 누군가는 반드시 한 번 더 움직일 것이었습니다. 그날 해가 기울 무렵 그는 행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별록이 나오지 않으면 밤에는 사당도 안채도 다 뒤진다고 퍼뜨리시오. 행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하면 집안이 발칵 뒤집힐 것입니다. 뒤집혀야 움직입니다. 정도환은 짧게 말하고 덧붙였습니다. 대문과 중문은 잠그고 부엌 뒤편 쪽문만 잠긴 듯 걸어 두시오. 겉으로는 닫힌 듯 보여도 안에서는 바로 열리게. 행수는 그제야 뜻을 알아차린 얼굴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그 길로 책을 빼낼 것이라 보시는군요. 태울 수 있었으면 벌써 태웠을 것입니다. 끝내 못 태운 것은 책장이 아까워서가 아니지요. 그 말 뒤로는 행수도 더 묻지 못하였습니다. 해가 더 내려앉자 종가 아는 겉으로만 잠잠하였습니다. 정도환은 일부러 사랑채에 드나드는 모습을 몇 번 보인 뒤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행수와 늙은 하인 하나만 데리고 부엌 뒤편 대숲 그늘에 몸을 숨겼지요. 바람이 대숲을 스치며 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한참 뒤 안채 쪽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먼저 나온 이는 늙은 계집종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사람이었으나 그 순간 걸음은 지나치게 빨랐습니다. 두 팔에는 누런 삼배보자기로 싼 납작한 꾸러미가 안겨 있었지요. 행수가 숨죽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것은 정도환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아직입니다. 계집종이 뒷문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어둠 속에서 사람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윤석주였습니다. 그는 꾸러미를 거의 빼앗듯 받아들고 낮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느냐? 계집종이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주인마님께서 어서 묻어 없애라 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숲 그늘에서 정도환이 걸어 나왔습니다. 묻어 없애기에는 해가 아직 다 지지 않았군요. 윤석주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계집종은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지요. 정도환은 서두르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상중의 장남께서 손수 뒷문까지 나오시다니 보기 드문 걸음입니다. 윤석주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인의 허물을 살피러 나왔을 뿐이요. 허물을 살피러 나온 손에 어찌 저리 꼭 쥔 꾸러미가 들려 있습니까? 윤석주는 품으로 더 숨기려 하였으나 늦었습니다. 정도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놓으십시오. 윤석주가 낮게 쏘아붙였습니다. 무슨 증거로 이리 사람을 막으시오. 정도환은 소매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사당 향상 아래서 나온 것입니다. 종손, 초상 후, 비밀. 그리고 밤중에 사당을 드나든 이가 둘. 오늘은 그 책을 뒷문 밖으로 빼내려 하셨지요.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이만하면 장남의 손이
지나치게 바쁘다는 증거로는 족합니다. 윤석주는 더 버티지 못하였습니다. 행수가 떨리는 손으로 삼배보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안에서 고운 비단보가 한 겹 더 나왔고 그 속에서 낡은 책 한 권이 드러났지요. 표지에는 흐릿한 먹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종손 별록. 행수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계집종은 바닥에 이마를 박은 채 흐느꼈지요. 정도하는 책을 품에 거두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뒷문이 아니라 큰마루로 가셔야겠습니다. 큰마루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하였지요. 정도하는 마루 한가운데 서서 품에서 별록을 꺼내 놓았습니다. 찾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루 위 공기가 멎었습니다. 안주인의 손이 치맛자락을 움켜쥐었고 서 씨는 아이를 안은 채 그대로 굳었습니다. 정도한이 윤석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당에서 한 번 숨기고 오늘 또 한 번 옮기려 하셨습니다. 이제는 말씀하셔야겠습니다. 무엇이 그리 두려우셨습니까? 윤석주가 낮게 말했습니다. 책 한 권이 나왔다 하여 모든 것이 제 죄가 되는 것은 아니요. 물론입니다. 정도한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책을 숨긴 것과 사람을 해친 것은 아직 같은 말이 아니지요. 허나 죽은 어르신의 뜻을 알고 그 뜻이 드러날까 두려워한 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주는 끝내 정도한을 똑바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정도한이 별록 위에 손을 얹고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내일 족친을 모으겠다 하셨을 때 윤석주께서는 무엇을 잃게 되셨습니까?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제사자리입니까? 윤석주의 손이 굳었습니다. 장남의 자리입니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윤석주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그 자리 전부입니까? 안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하시지요. 정도한이 시선을 돌리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만둘 수 있었다면 어르신께서 이 글까지 남기실 일도 없었겠지요. 그는 어르신 방에서 찾은 쪽지를 꺼내 천천히 읽었습니다. 내일 족친을 모으라. 제사자리와 아이의 순서를 바로잡을 것. 별록을 감추지 말라. 짧은 글이었으나 큰 마루를 뒤집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정도한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막으셨습니까? 윤석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메마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장남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절하던 자리도 제사상 앞자리도 이 집안이 내게 붙여준 이름도 다 제 것이었습니다. 허나 아버님께서는 내일 그걸 바로 세우겠다 하셨지요. 서 씨가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석주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 아드님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 뒤 다른 아이가 들어왔고 그 아이가 바로 나였습니다. 행수가 머리를 더 숙였습니다. 안주인은 눈을 감았지요. 아버님께서는 늙으실수록 그 일을 더는 그냥 두지 못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이 자리도 제사 자리도 바로잡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막아야 했습니다. 정도한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방으로 들어가셨군요. 예. 별록도 숨기고. 예. 불도 내게 하고. 윤석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사람들 눈을 돌릴 만큼만 큰 마루의 공기가 그대로 가라앉았습니다. 정도한의 마지막 물음은 짧았습니다. 서 씨를 그대로 누명 속에 두신 것도요. 윤석주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서 씨가 아이를 안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말은 없었으나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아팠지요. 정도하는 사람들을 둘러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분명합니다. 서 씨는 뒤늦게 사당에 간 사람일 뿐, 먼저 별록을 숨긴 자도 아니고, 불을 핑계 삼아 이를 덮으려 한 자도 아닙니다. 아무도 그 말을 부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큰 마루 위에는 오래 숨겨온 거짓이 드디어 사람의 입으로 나온 뒤에 고요만 남아 있었습니다. 큰 마루에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방금 윤석주의 입에서 나온 말이 사람들의 귀를 지나 가슴 한가운데 그대로 내려앉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서 씨는 아이를 안은 채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울음도 원망도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억울함 속에 눌려있던 사람은 진실이 드러난 뒤에도 한동안 제 발밑이 정말 무너지지 않았는지부터 살피게 되는 법이었지요. 안 주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석주야, 그만하거라. 허나 윤석주는 더는 물러서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꽉 쥔 채 낮게 말하였습니다. 이제와 무엇을 더 감추겠습니까? 아버님께서 내일 바로 세우려 하신 것을 제가 그 밤 막으려 하였습니다. 별록도 숨겼고 불도 핑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재수 씨에게 의심이 쏠리는 것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말에 안주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행수는 이마를 바닥에 붙였고 큰 마루 끝에 앉아있던 친족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였지요. 그제야 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소첩은 처음부터 죄가 없었던 것입니까? 정도하니 서 씨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말만은 큰 마루에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서 씨는 그 밤 뒤늦게 사당에 다녀간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문서함에 먼저 손댄 이도 아니고 불을 핑계로 이를 덮으려 한 이도 아닙니다. 어르신께 해를 가한 사람도 아니지요. 서 씨의 눈에서 그제야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으나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 얼굴을 곧장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정도하는 다시 사람들을 향해 말하였습니다.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집 며느리에게 씌워진 누명은 여기서 거두어져야 합니다. 이제 더는 이 아이의 어미를 죄인처럼 몰아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늙은 계집종 하나가 먼저 서 씨 쪽을 향해 엎드렸습니다. 행수도 뒤따라 머리를 숙였지요. 안 주인이 마침내 떨리는 숨을 내쉬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 집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정도하니 그 말을 받았습니다. 지키려 하신 것은 집안이 아니라 집안이 오래 붙들고 있던 거짓이었지요. 안 주인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한마디 앞에서 오래 세워둔 체면도 끝내 제 발로 버티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윤석주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수 씨. 윤석주가 처음으로 서 씨를 바로 불렀습니다. 내가 그대를 해치려 한 것은 아니었다 말하면 그것 또한 제 변명일 뿐일 것입니다. 허나 적어도 그 아이에게까지 죄를 씌우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 씨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를 더 가까이 끌어안고 조용히 말하였지요. 저는 제 죄가 아니란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것이면 되었습니다. 그 말은 크지 않았으나 큰 마루에 앉은 이들의 등을 더 깊이 숙이게 하였습니다. 정도하는 품 안에서 종손별록과 어르신의 쪽지를 함께 꺼내 마루 위에 놓았습니다. 비록 어르신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셨으나 감춘 순서는 이제라도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행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리하면 이 집안은 어찌 되는 것이겠습니까? 정도환은 잠시 마루 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하였습니다. 무너질 거짓은 무너질 것입니다. 허나 그 뒤에야 비로소 사람 사는 집이 되겠지요. 아무도 그 말을 부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길고 답답하던 밤도 이제는 끝이 보이고 있었지요. 정도환은 마지막으로 윤석주를 보며 말하였습니다. 자리를 지키려다 사람을 잃으면 그 자리는 이미 빈자리입니다. 어르신의 초상을 치르고 관가에 직접 죄를 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윤석주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안주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고 서 씨는 아이를 안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큰마루에는 억울하게 막혀있던 숨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날 밤 종가에서 무너진 것은 한 사람의 변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감추어 온 핏줄의 비밀과 그 비밀 위에 얹어둔 체면과 억울한 사람, 하나를 죄인으로 세워 버티려던 거짓까지 함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 씨의 누명은 마침내 남김없이 벗겨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숨겨둔 진실은 끝내 드러나고 거짓으로 지킨 자리는 오래가지 못하였지요. 그리고 정도환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조선 야담 서재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서늘하고 기이한 조선의 사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